자, 지난 시간과 같이 모든 운명개운법의 시작, 나의 진동수를 높여라. 모든 운명개운법의 시작, 나의 영성지수, 진동수를 높여라 입니다. 에고의 감정을 줄이고 내 안의 신성을 끄집어 올려라. 이거 좀 어려운 말 같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상을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주에 수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일상생활이 자동 명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수에너지가 부족하시거나 화에너지가 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명상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겉에 있는 에너지를 만나지 마시고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에너지 주파수에 동조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내 영성지수가 높아집니다. 자, 망고 불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 즉 나의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사주 명리학의 흉운을 다 피해갑니다. 사주 명리학의 흉운을 다 피해갑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드리자면, 이 명리학은 모든 사람의 사주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전 감명을 해보면 같은 동일 사주의 삶의 수준 레벨 차이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찬찬히 확인을 해보면 사주대로 사는 게 맞아. 사주대로 살고 있어. 그 에너지의 흐름에 맞춰 살고 있어. 근데 삶의 모습이 달라. 이거는 마치 내 앞에 8가지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누구는 그냥 김밥을 만들어 먹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걸로 팔보채, 양장피, 궁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아요. 즉 사주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활용론과 같은 건데요. 자, 영성지수를 크게 한 5단계, 영혼의 레벨을 한 5단계 정도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나눈다고 쳐요. 그래서 가장 어린 단계에서부터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베이비 소울,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영소울, 그 다음에 이제 좀 고학년,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머추얼 소울과 올드 소울이 있는데, 이 머추얼 소울 단계와 올드 소울 단계는 이미 많은 전생에서 인간의 희롱애락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굳이 아둥바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싸울 필요 없다. 돈과 재관을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람을 죽이고 모략하고 살 필요 없다. 이제 좀 베풀고 살아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무의식 자체가 워낙에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는 무의식의 힘이 무척이나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혼지수, 영성지수, 나의 진동수가 높은 사람들, 우주는 진동의 파동으로 돼 있다. 음양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양자역학에서 정말로 가장 하부 단계까지 내려가 봤더니 원자, 전자,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촉근 단계까지 이 우주 만물은 모두 다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다 진동을 하고 있어. 진동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아주 고주파로 쫙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눈에는 정적으로 보인 것일 뿐,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눈에는 움직인 것으로 보인 것일 뿐, 다 움직이고 있더라. 이 세상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높은 진동수, 우리의 의식도 파동인데 우리의 의식을 높은 진동수로 올리게 되면은 모든 운명이 개운된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운명이 개운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월이고 그게 해탈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초월이나 해탈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만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수련도장입니다. 그 삶의 수련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비겁다자 사주를 보면서 국제적 사회운동을 위해서 현재 외국으로 유학을,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국제사회운동에 참여를 시작을 한 이 아주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의 사주이고, 여기 있는 강력한 화의 기운을 가진 비겁들을,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겠죠. 이 화의 비겁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이 축토를 개발하는 일을 하겠다. 너희들의 넘치는 힘을 이 축토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사회활동에 힘을 빼다오. 그리고 기부도 좀 해다오라고 할 수 있는 비겁들의 세력을 모아서 어둡고 축축한 곳을 밝히는 사주. 자, 아주 공공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도 특징이 비겁다자죠. 사주가 비겁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겁 많은 거 싫어요. 저 비겁이 너무 싫어요. 제 비겁 가져가고 돈 주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비겁이 많은 사주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주를 평가할 때 좋은 사주, 나쁜 사주로 평가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주와 운명을 보면서 좋은 사주, 좋은 운명, 뭐 이런 거, 나쁜 사주, 나쁜 운명, 이거는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고기는 맛있고, 저기 있는 파와 마늘은 맛없고, 엄마는 나를 미워해서 파하고 마늘 반찬을 자꾸 넣어주셨고, 여기 있는 국에다가 왜 자꾸 야채를 넣어가지고 나 야채 싫어, 야채 빼줘, 나 고기만 먹을 거야. 한 대 맞죠? 이러면 이제 한 대 맞죠? 우리 인간이 재관만 줘, 나 다 줘, 쟤 주지 마,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나 혼자 부자 될 거야. 이게 이제 어린 영혼들이다. 에고의 상태다. 에고가 내 영성을 콱 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영성 지수가 낮으면 사주의 모든 애군이 다 닥쳐옵니다. 동일한 사주라 그래도 모든 나쁜 운은 나를 다 스쳐가. 다 걸려 넘어져요. 자, 이 사주 비겁다자입니다. 비겁다자 나빠요?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이시고요. 31살 여성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를 뭐 격국으로도 한번 보고 조후로도 한번 보고 신강신약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주된 관법인 연월일시 관법, 저 사주를 구조로 보는 구조론, 연월일시 관법으로 사주의 구조를 해석해서 저의 주특기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난 시간의 사주도 축토를 개발하는 사주였는데 이 사주는 아예 월지가 축토네요. 자, 이 사주에도 한번 이런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일주군요. 무토가 임목위에 장생을 받고 올라서서 토들의 대장이 되겠다. 토들의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이 리더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무인일주입니다. 그러면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요. 이렇게 한번 보죠. 비겁이 많은 사주에서 유용한 에너지들은 관 또는 식입니다. 관 또는 식상. 자, 비겁이 많은데 식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야 얘들아 우리 이거 모두 함께 하자라고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비겁을 가지고 있는데 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내가 리더다, 내가 너희들을 통제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사주는 비겁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데 일주, 내가 식상을 들고 있으니까 모두 모여 나를 도와줘 라는 사주가 되는 거고, 이 사주는 비겁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내가 관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모두 나를 중심으로 뭉쳐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사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인이 어떠한 사회를 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그 전에 한번 격국으로 한번 볼까요? 격국론으로 한번 보게 되면 겁재격이네요. 월지 겁재격. 월지에서 투간된 것이 있나 없나 보고 격으로 잡아봅니다. 월지 축토 속에는 지장간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개수 안 떴고 신금 안 떴고 기토가 떴으니까 겁재가 떴네요. 월지 겁재격인데 겁재가 떴으니까 이 사주는 겁재격입니까? 참고로 정통 격국론에서는요, 비경겁재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거는 안 쳐줍니다. 안 쳐줘요. 그건 격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냥 월지만 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잡기 겁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잡기 겁재격인데 사령이 뭘 했는가를 좀 다시 한번, 이게 애매하니까 잡기 이러면은 이제 애매하다면 이게 특성이 애매한 거예요. 비빔밥으로 치면 여러 가지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서 특징이 잘 안 나오는 거와 같은 건데, 이게 개수사령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주 안에는 축토 속에 있는 개수가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가 재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재성 가진 겁재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겁재에서 대표로 천간으로 투출시킨 게 겁재니까 여기 있는 겁재는 그럼 득보잡 겁재가 아닌 거예요. 월지에서 투출된 겁재면 득보잡 겁재가 아니라 용신급 겁재다. 그럼 용신이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용신은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죠? 그 사주의 주제와 테마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이 겁재는 사회궁에서 투출된 주류적 겁재들이다. 그럼 한번 보죠. 이 사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궁. 자, 격국으로는 겁재격이 되고요. 투출된 게 겁재가 투출이 됐으니까 잘난 겁재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받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받아 살기 때문에 선택과 경쟁을 많이 치를수록 나의 내공이 높아지고 나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선택을 받지 못하면 루저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맨날 사람에 치여 살아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지 겁제격, 월제 양인격 이런 사주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남과 다른 독특한 나의 능력을 개발을 해야지 그냥 듣보잡이 돼버리면은 밀린다, 선택 못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겁제의 경쟁적 환경인데 사회궁의 주된 에너지가 뭐냐면은 인성이 이렇게 많아요. 인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우선 격국농신법으로 보자면 겁제격이니까 무슨 에너지가 많이 중요할까요? 식상 또는 관성. 교과서적으로는 관성이 필요하죠. 근데 관성을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회의 주류들인 겁제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완장을 내가 찾죠. 그럼 일단 사주에서 좋은 포인트 잡고 있죠. 사회의 잘난 겁제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겁제들과 내가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보겠습니다. 그럼 사회의 겁제가 나에 관하고 축인 암합, 축인 우합, 지장간 세 개가 모조리 붙는 강력한 암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관계는 아니어도 나는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겁제들과 합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회의 겁제들과 합이 잘 돼 있다. 근데 그 겁제가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은 나의 편관성, 나의 자기관리성, 나의 통제성, 나의 카리스마, 나의 리더십, 나의 명함, 나의 깃발. 보통은 이렇게 일지의 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를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관리 잘 돼 있으며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 친구라면 믿을 수 있네. 영업사원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겁제가 나의 명예, 명성, 완장을 좋아한다. 그래서 겁제를 합으로 붙었다. 근데 이 겁제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 인성을 쓰는 사회니까 인성 쓰는 사회, 자, 사회궁에 인성이 많어. 이 겁제들은 전부 인성의 생조를 받은 겁제들이야. 그러면 인성사회, 정인이 특히 천간에